피부염이 만성화되고 완고한 부위는 결국 혈관이 많이 분포되고 열이 많은 그리고 피부가 얇고 점막이 잘 발달돼서 알레르기에 노출이 되는 부위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이 결합된 피부염이고 만성습진의 피부 표면의 열과 항원 물질의 유입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이 결합된 아토피거든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을 보면 특정 부위에 주로 생기는 질환이 있고 부위에 무관하게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증상 초기에는 여러 부위에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점점 만성화되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증상의 부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주로 목 같은 경우 팔 내측, 그 다음에 오금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완고하게 낫지 않고 그 이외에 얼굴, 손목, 발목 등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이 왜 특정 부위에 완고하게 발생을 하고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과정을 알면 아토피가 왜 접히는 부위에 주로 발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는 신생아 습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신생아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생아 습진, 신생아 여드름, 그리고 아이의 지루성 피부염, 유가, 그리고 기저귀 발진, 간찰진 등의 피부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걸 전부 통칭해서 신생아 습진이라고 하죠. 신생아 피부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습진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으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만성화되는 거죠. 귀한 아이라고 해서 따뜻하게 재우면서 피부에 열이 심해지고 귀한 아이라고 해서 보습 외치면서 보습제를 수십 번씩 덧발라주게 되면 피부염이 더 낫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실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따뜻하게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피부는 열을 받게 되고 그 열이 발산을 안 되니까 피부염이 더 심해지게 되겠죠. 이런 여러 이유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만성화되는 경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피부염, 즉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생아 습진에 아토피의 핵심 요소가 결합합니다. 바로 알레르기 요소입니다. 알레르기 요소. 신생아 습진이 낫지 않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속되죠. 그러면 붉고 진물이 나고 각질이 생기고 상처가 나거든요. 이때 음식물 알레르기가 접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감작이라고 합니다. 감작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관용은 입으로 들어온 음식 단백질을 좋게 흡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기억이죠. 이와 반대로 나쁜 기억이 발생되는데요. 이걸 바로 알레르기 감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알레르기는 피부염 부위에 열린 상처를 통해서 음식물 알레르기, 음식물 단백질 이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거부하는 나쁜 기억입니다. 우리 몸이 수용할 수 없는 단백질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이 유발되는 거죠. 최초의 감작은 적은 음식 단백질로 일어납니다. 식탁 위의 음식물, 엄마 입에 묻은 음식물, 그리고 공기 중의 음식물 등등 별거 아닌 아주 작은 부스러기들이 유발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습진 병변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음식 단백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신생아 습진이 아토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때 알레르기가 유입되면서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결합되는 거죠. 즉 애초에 신생아 습진이 안 생겼다면 벌어지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신생아를 조금 더 시원하게 유지했더라면, 피부에 열을 조금 더 발산시켰더라면, 보습제를 적게 발랐다면 신생아 습진이 혹은 지루성 피부염이 그 염증들이 빨리 제거돼서 만성 습진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아 아토피는 특정 부위에만 발생하지 않고 그냥 몸의 아무 부위에나 발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얼굴, 가슴, 배, 등, 팔, 다리 아무 곳에나 발생하거든요. 영아의 경우 몸통이 작으니 체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든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에 랜덤하게 퍼지는 건데요. 가장 표면적인 넓은 배와 등, 가슴에 아토피가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소아로 성장하면서 몸이 커지게 됩니다. 몸이 커지면서 팔다리가 길어지고 그럼으로써 체열의 분포가 변하게 됩니다.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접히는 부위에는 열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팔 내측과 목, 오금 부위에 아토피가 심하고 완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원 물질이 잘 유입되는 부위에 아토피가 심한 겁니다. 즉 피부가 얇은 부위 그리고 점막에 노출된 부위에 아토피가 심한 것이죠. 피부가 얇고 점막이 잘 발달된 부위이므로 알레르기 물질들이 쉽게 투과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가 바로 눈 주변
그리고 눈썹 부위, 그 다음에 귀 주변, 입술 부위가 해당되죠. 그리고 성기라든지 유두 부위도 피부의 점막이 얇은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얇아서 항원물질이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화되고 완고한 부위는 결국 혈관이 많이 분포되고 열이 많은 부위, 그리고 피부가 얇고 점막이 잘 발달돼서 알레르기에 노출이 되는 부위가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이 결합된 피부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성습진의 피부 표면의 열과 항원물질의 유입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이 결합된 게 아토피거든요. 그럼 당연히 치료와 관리는 만성습진의 피부염의 열을 해소시키는 것, 그리고 알레르기 유입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아토피 피부염은 극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접히는 부위에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만성습진이라고 했죠. 알레르기 인자가 잘 유입되는 부위, 그리고 만성습진이 잘 생기는 부위, 그 부위가 접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이 부위가 완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치료와 관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면 아토피는 극복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